아빠, 전 얼마 안 남았어요. 한서연의 속삭임이 조용한 병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한태주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잠시 말을 잃었다. 창밖 햇살이 밝게 들어오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고 캄캄했다. 25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주 3회 병원에 들러야 하는 그녀의 기록, 매달 쌓이는 의료비, 홀로 견뎌온 살. 모든 것이 한태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왜 이렇게 늦게 알아버린 거지? 문득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서연의 숨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조이게 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지만 내 귀에는 그녀의 숨소리와 함께 그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태양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내 세상은 이미 멈춰버린 듯했다. 나는 25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을 거슬러 올렸다. 내가 한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는 몰랐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 검진 결과, 가족의 말을 믿지 않았던 나의 오만과 편견이 한 사람의 삶을 바닥으로 몰고 갈 줄은 몰랐다. 아버지, 남편, 회장,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모두 가졌지만 그 어떤 권력도 한 인간의 고통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 한서연은 어릴 때부터 혼자였다. 나는 그녀가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매달 쌓이는 치료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고 사회적 지원은 한참 모자랐다. 그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병원에 들러 주사를 맞아야 했고 집에 돌아와도 쉬지 못했다. 어린 마음에 아팠을 몸과 마음을 나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나는 문득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아내를 의심했고 의료 기록 하나를 너무 쉽게 믿었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단정짓고 결혼 생활을 끝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와 어머니, 나의 딸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 그때 나는 사회적 지위와 남자로서의 자존심만을 생각했을 뿐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 그녀의 생애 기록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병원을 다녔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주 3회 투석이 필요하다는 사실. 매달 수십만 원의 치료비가 쌓였고 결국 그녀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치료비를 벌어야 했던 현실. 나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 모든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죄책감으로 짓눌렀다. 아빠, 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긴 세월의 외로움과 고통,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고통을 막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권력과 명예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 오만과 의심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나는 서서히 과거의 그림자를 살펴보았다.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 김민정. 아내였던 그녀는 홀로 딸을 지켜보며 버텨야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쪽방촌에서 마지막 숨을 몰래 거두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의심하고 버린 딸과 아내의 삶은 그렇게 한동안 세상으로부터 지워져 있었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고르고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려 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조여왔다. 그녀의 몸과 삶이 한계에 다다랐고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사회적 지위, 돈, 권력 그 어떤 것도 지금의 현실에서는 무력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간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권력과 자존심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을. 나는 손을 떨며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다. 매 순간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다. 왜 이렇게 늦게 알아버렸을까? 나는 자신을 원망했다. 25년 동안 지워버린 시간, 버려진 딸, 그리고 홀로 견뎌온 그 모든 고통. 이제는 그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강당에서, 병원에서, 거리에서 세상은 늘 나에게 속삭였다. 행동하라, 책임져라, 진실을 밝혀라. 그러나 나는 너무 늦게, 너무 서툴게 반응했다. 오늘 그 모든 시간을 마주하며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서현, 내 딸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왜 그녀가 시한부처럼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도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교육적인 현실 이야기입니다. 다음 순간, 왜 그녀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지, 어떤 사건과 거짓말이 25년간의 삶을 뒤흔들었는지 차근차근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마음은 쉴 틈 없이 흔들렸다. 그녀의 삶이 왜 이렇게 혹독했는지, 왜 내 앞에서 그렇게도 담담하게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점점 선명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혼자였다. 어머니 김민정은 병원과 일상 사이를 오가며 딸을 지켜야 했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냉정했다. 경제적 지원은 미미했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도 부족했다. 어린 서연은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며 동시에 집에서 생활해야 했고 집에 돌아와도 쉴 수 없었다. 아픈 몸을 감추고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해야 했으며 주 3회 투석을 받는 비용과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는 그때 몰랐다. 나의 오만과 편견, 아내를 의심하며 내린 결정 하나가 그녀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 고통의 크기를 나는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매달 쌓이는 치료비 기록, 병원 기록지 속 빨간 글씨, 그리고 홀로 견디며 일한 근무 기록이 하나하나 눈앞에 펼쳐졌다. 새벽 4시부터 청소를 시작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투석을 받으며 버텼던 현실. 나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얼굴을 감싸주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 늦게, 너무 잔혹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곁에서 보호하지 않았다. 병원과 쪽방촌, 두 세계 사이에서 그녀는 25년간 버텨왔고 나는 그 시간을 완전히 외면했다. 나는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그 어떤 힘도 그녀의 고통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건강 기록을 따라갈수록 나는 숨이 막혔다. 신장 기능 저하, 반복되는 투석, 의료비 체납 기록, 그리고 홀로 견뎌온 생활. 나는 단지 서류를 보고 있는 것뿐인데 마음이 조여왔다. 어린 시절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 두려움, 절망,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문득 아내 김민정이 남긴 기록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딸을 보호하며 끝없이 노력했지만 세상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다. 쪽방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딸 서연은 이미 어린 나이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느껴야 했고 나는 그 사실을 25년 동안 몰랐다. 그동안 나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남자로서의 자존심만 믿고 판단을 내렸다. 무정자증 진단서 하나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고 아내의 임신 소식을 의심하며 결혼 생활을 끝냈다. 그 판단 하나가 내 딸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고 어머니마저 홀로 견디게 만들었다. 지금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그 모든 기록과 서류를 들여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던 나의 과거 선택, 내 오만과 무책임이 그녀를 죽음 직전까지 내몰았다는 사실이 한순간 머릿속을 장악했다. 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 누구도 나 대신 딸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 지위와 부, 권력,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가 지금 내 앞에서 아빠, 전,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직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이 내 심장을 조였다. 어린 시절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며 살아야 했던 그녀의 고단한 살, 의료비를 혼자 벌어야 했던 현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지난 25년, 나는 이제야 모두 마주하게 되었다. 내 딸은 강인하고 담담했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매 순간을 견디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그녀의 기록을 쥐었고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원망했다. 25년간 외면했던 시간, 버려둔 딸, 세상에 알리지 못한 어머니의 희생, 모두가 나에게 폭풍처럼 몰아쳤다.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가진 남자라도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잔혹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나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도 인간으로서 책임을 외면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참교육적 사건임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왜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고통받았는지, 25년 동안 어떤 거짓과 숨겨진 사건들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줄 것이다. 병실 창밖에 햇살이 밝게 들어오지만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그녀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어린 시절부터 병원과 쪽방촌 사이를 오가며 버텨야 했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투석비를 벌어야 했던 현실, 혼자 견뎌온 25년의 세월,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병실 문이 열리고 한태준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럽고 무거웠으며 평생 자신감 넘치던 남자의 기운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향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외면하려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25년 전 아내와의 일이 떠올랐다. 무정자증 진단서, 아내의 임신, 그리고 내가 내린 판단으로 인해 딸이 홀로 살아야 했던 시간. 그 모든 과거가 지금 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는 손을 떨며 내 앞에 섰고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시선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얼굴과 눈빛,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절망을 읽으려 하는 듯 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려는 듯 입술을 떼었지만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입술 움직임을 보며 과거의 모든 사건이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25년 전 그는 나와 내 어머니를 믿지 않았다.
그 선택 하나로 우리 삶은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사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의 떨리는 손과 시선을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도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의 권력과 부, 명예가 내 고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이 내 몸을 지나 내 얼굴을 훑으며 한참을 머물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견디었다. 이 눈빛 속에는 후회, 놀람, 당혹, 그리고 아버지로서 느껴야 할 책임감이 모두 섞여 있었다. 나는 25년 동안 홀로 살아야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이제야 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지만 나는 단지 내 심장 박동만이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손을 뻗으려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잠시 병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기계음과 우리의 숨소리만이 울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야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삶의 고통과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그를 믿지 못했던 과거 선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지난 25년간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시한부의 현실을 느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순간부터 그가 알아야 할 진실이 펼쳐질 것이다. 25년 동안 버려진 시간, 숨겨진 거짓,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상처들이 이제서야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남은 시간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이제 모든 책임과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을 읽었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25년 동안 감춰진 이야기들이 이제야 드러날 것임을 느꼈고 동시에 다가올 순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가 내 옆에 서 있는 동안 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손이 내게 닿을 듯 말 듯 흔들리는 순간 나는 병실 안에 긴장감과 떨림이 동시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권력과 부가 아무 소용없음을, 오직 인간의 책임과 진실만이 남아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가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될 순간을 기다렸다. 병실 창밖 햇살이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25년 동안 홀로 견디며 살아온 이제야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그의 깨달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그저 숨을 고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침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우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지난 25년간의 삶을 떠올렸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며 살아야 했다. 투석이 필요한 몸, 매달 쌓이는 치료비,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일상, 나는 혼자였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지만 세상은 너무나 냉정했다. 집은 쪽방촌의 좁은 공간이었고 식사는 불규칙했으며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 청소 일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 세상과 싸워야 했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25년 전 아버지는 무정자증 진단서를 믿고 우리를 외면했다. 그 선택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아픈 몸을 감추고 일을 했지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거의 없었다. 모든 순간이 고통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때 매일매일이 생존과 절망의 경계였음을 기억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신장 기능이 급속히 저하되었다. 병원에서는 매주 투석을 권고했고 비용은 내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어린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는지,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두는지. 마음속 깊이 쌓인 분노와 슬픔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있는 지금도 그대로였다. 그리고 오늘 한태준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가 내 삶의 진실을 아직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떨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동시에 혼란과 충격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25년 동안 감춰진 사실들을 이제서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느꼈다.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새벽 4시부터 청소 일을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했던 시간.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고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포기하며 홀로 견뎌야 했던 살. 모든 순간이 외로움과 고통으로 채워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다. 왜 그때 믿어주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 질문을 꺼낼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존재가 동시에 두려웠다. 그는 내 삶을 외면했고 나는 홀로 버텨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사건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과거를 떠올리며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마음속 분노와 절망이 섞여서 숨조차 고르기 어려웠다. 아버지와 내가 마주하는 이 순간 나는 어린 시절 내 삶을 무너뜨린 모든 선택들을 다시 떠올렸다. 무정자증 진단서, 아내와의 불화, 버려진 나와 어머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몸을 움츠렸다. 그의 권력과 부명예가 아무 소용없음을, 오직 진실과 책임만이 우리 사이에 남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숨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이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순간 나는 25년 동안 감춰진 이야기를 천천히 드러내고 그가 내 삶과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그제야 병실 안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내 몸과 마음을 조이는 고통,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야 깨닫게 될 진실. 25년 동안 숨겨진 거짓과 조작,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25년간 버려진 시간과 고통이 끝없이 쌓여왔음을, 그리고 그가 이제 모든 책임과 진실을 직면해야 함을 느꼈다. 병실 안의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졌고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렸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내가 살아온 삶의 고통과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25년간 감춰진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을 예감하며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았다. 회사의 1층 로비에 들어섰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수많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내 눈은 단 하나 회장실이 있는 고층으로 향했다. 나는 청소부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속 긴장감은 한층 더 무거웠다. 오늘 나는 지난 25년 동안 외면당한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는 혹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랐다. 나는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청소 업무는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복도 끝에서 그는 보였다. 한태준, 평생을 냉정함과 권력으로 살아온 아버지.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냉철하기로 유명한 그의 얼굴이지만 나는 분명히 떨림과 혼란이 서린 눈빛을 보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숨을 고르고 카트를 밀며 가까이 갔다. 그는 내 존재를 느꼈는지 잠시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내 마음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혼란 속에 빠졌고 25년 전 아내와의 일, 나를 믿지 못하고 버린 선택이 떠올랐다. 나는 청소를 계속하며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따라왔다. 단 한 번 나는 그의 눈에서 놀람과 혼란, 그리고 깨달음을 읽었다. 나는 숨죽이며 카트를 밀었고 그의 시선이 내 목과 손을 스치며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나는 25년 동안 감춰진 사건의 첫 단서를 느낄 수 있었다. 과거 결혼 기념일, 병원 기록, 조작된 서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눈앞에서 이제야 조각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지난 25년 동안 버려진 시간과 고통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내려앉았는지를 느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복도 끝까지 카트를 밀고 나갔지만 마음속에서는 긴장과 두려움이 계속 끌어올랐다. 그의 권력과 부명예가 아무 소용없음을, 오직 진실과 책임만이 남아있음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병실과 달리 이곳은 수많은 시선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직원들의 시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회장의 눈빛이 내 존재를 주목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의식하며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서야 아버지가 과거의 조작과 거짓을 직면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병원에서 받은 모든 기록과 어린 시절부터 견뎌온 고통이 한 줄씩 그의 눈앞에서 드러날 것을 상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트 손잡이를 꽉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나는 단순히 청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감춰진 진실과 내 삶을 마주하게 만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잠시 내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듯 하지만 한마디도 발설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손이 잠시 움직였지만 내 존재를 향한 접촉은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눈빛이 나를 읽는 순간 모든 거짓과 조작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확신했다. 청소를 끝내고 돌아설 때 나는 병실에서 느낀 고통과 복도에서 마주친 충격이 교차하며 몸 전체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25년간 숨겨진 거짓,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오만, 그리고 내가 홀로 견뎌온 삶의 고통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음을. 나는 마음속으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복도 끝에서 카트를 멈추고 나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두렵고 기대됐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25년 동안 외면당했던 진실이 이제서야 빛을 볼 것임을. 병원 자료를 손에 쥐고 나는 숨을 고르며 그 종이들을 펼쳤다. 매 페이지마다 어린 시절 내 삶을 짓누른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 3회 투석, 새벽부터 이어진 노동,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의료비.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하나씩 확인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25년 동안 나를 버려둔 아버지가 이제서야 마주하게 될 진실을 상상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기계음과 직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나는 청소부 신분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내 마음속 긴장은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병원 기록과 나의 존재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한태준, 평생 권력과 부를 가진 남자, 냉철함으로 살아온 그가 내 눈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25년 전 아내와의 일, 버려진 내 삶, 조작된 무정자증 진단서가 만들어낸 파국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가 이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 관찰했다. 그의 손이 잠시 흔들렸고 그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서서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후회, 놀람, 당혹, 그리고 인간으로서 책임을 느끼려는 고통까지 읽을 수 있었다. 그제야 나는 25년 동안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내 삶이 어떤 거짓 위에 세워졌는지 알 수 있었다. 조작된 진단서,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병원 기록, 그리고 그 결과로 홀로 살아야 했던 나의 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물려 지금 그의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순간이 끝나면 진실과 후회가 그의 삶을 뒤흔들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손을 내밀려 했지만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그는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나는 25년간 겪어온 삶의 고통을 그의 눈으로 느끼게 만들 것이다. 병실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닌 오랜 세월 감춰진 거짓과 배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이 내 삶과 그가 알지 못한 과거를 연결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25년 동안 버려둔 시간, 숨겨진 거짓, 그리고 아버지가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시선을 읽었다. 그가 무엇을 깨달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병실 공기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진실을 마주하고 25년 동안 감춰진 조작과 배신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지를 붙들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머지 않았음을. 병실 밖 기계음이 더 또렷하게 들리면서 나는 긴장감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상상하며 숨을 죽였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25년 동안 홀로 견뎌온 삶의 의미와 아버지의 후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으며 시청자 역시 다음 장면에서 어떤 결말이 다가올지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병원에서 긴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고 한태준은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봉투를 열 순간을 기다렸다. 25년 동안 외면당한 삶, 어머니가 홀로 버텨야 했던 고통, 내 몸이 시한부처럼 살아왔던 이유가 이제 단 하나의 종이 위에서 드러날 것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고 나는 숨을 죽였다. 한태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에서 봉투가 떨어질 뻔했다. 친자 99.9%. 그 한 줄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며
25년간 감춰진 진실을 한순간에 폭로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렸다. 그는 말없이 내 존재를, 나의 눈빛과 얼굴을 훑었다. 나는 내 안의 긴장과 떨림을 느끼며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실감했다. 그의 권력과 부명예는 이 순간 아무런 힘이 없었다. 단지 진실과 책임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가 내게 다가오는 발걸음을 지켜보았다. 한태주는 내 옆에 서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었음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25년 동안 나와 어머니가 겪어온 고통과 외로움, 홀로 버텨야 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숨죽였다. 그는 손을 내게 내밀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진심 그리고 후회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25년간 버려진 시간을 떠올렸다. 한 달 한 해 세월이 모여 만든 상처와 외로움, 그것이 지금 그의 눈빛과 손끝으로 전달되었다. 그는 내 얼굴을 천천히 훑으며 말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 나는 작은 숨을 내쉬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 순간 병실 안 공기는 차갑지만 따뜻하게 변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이제야 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느꼈다. 25년 동안 외면당했던 진실, 조작된 진단서, 버려진 시간, 홀로 견뎌온 고통, 모두가 한순간에 드러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그가 이제 내 삶을 이해하게 될 것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병실 창밖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같이 살아줄래?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결말을 받아들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이제 같이 살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25년간 버려진 시간과 고통이 그 안에 녹아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그리고 내가 홀로 견뎌온 삶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진실과 책임, 그리고 용서만이 25년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병실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속에서 25년의 기다림과 고통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의 후회와 진심, 나의 고통과 인내가 맞닿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